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아예요. 저번에 선물 받아서 인증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셨더라고요. 크레마에서 어떻게 일하게 된 건지,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모델이나 연기 쪽에 스케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구절절 쓰면 사실 그런 질문이 뭐 인스타 질문 받기를 통해서라든지 때때로 많이 달려요. 또 크레마에 몇 시에 방문해야 절 볼 수 있냐는 댓글들도 많이 있고, 그때마다 댓글 달아드리기가 사실 좀 많이 어렵고 해서 이렇게 딱 영상으로 풀어오면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크레마에서 일하게 된 건요, 제가 2016년 말? 2017년? 네, 2017년인 것 같아요. 2017년에 겨울에 이제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 평택에 있었는데 이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그때 대학교 졸업을 할 줄 알았는데 못했거든요. 수업 하나를, 강의 하나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강의명 비슷한 게 하나 하여튼 제 불찰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대취업난 시대 아니겠습니까? 카페 같은 데 전전하면서 일하다가 쇼핑몰 알바도 하고 축구 배고팠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집에서 아침에 밥을 막 먹고 나가요. 정신없이 먹고 나가고, 그때 만보기 어플을 하나 설치해서 갖고 다녔거든요. 이게 누르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평균적으로 걸었던 게 2만 보씩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떤 스케줄이 생겼을 때 뭐 미팅이고 피팅이고 스케줄을 다 동선을 짰어야 돼요. 그게 또 제가 약간 어떤 형식충? 엑셀충이었어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엑셀 파일로, 굳이 그 엑셀 파일 만들 시간에 손글씨로 한 몇 번 끄적이면 될 거를 뭐 아이폰 그런 거 이용할 줄도 모르고 해서 그렇게 스케줄표를 짜서 다녔는데, 막 저는 그때 너무 예민해서, 이게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버스고 지하철이고 모든 게 환승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소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싸매고 이거를 이 스케줄을 30분 내에 끝내야 돼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거리가 있으니까 막 뛰어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 밥도 못 먹고, 그때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거 밥을 내가 먹으면 밥 먹을 돈 플러스 버스 또 환승 놓치니까 버스값 플러스, 그때 1250원인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까워서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워낙 저한테 쓰는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짠 편이고 그때는 참 배고팠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사설이 길어졌지만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뭐 언더크레마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로 와라. 근데 마음은 되게 외롭잖아요. 서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일단 무작정 갔죠. 통장에 돈은 없는데 그냥 얼굴은 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 크레마를 처음 딱 가게 됐죠. 네, 들어갔어요. 그때는 아직 크레마가 뭐랄까, 저한테 서울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되게 넓고 막 길 다니면서 막 이렇게 위에 쳐다보고 다니는 그런 애였어요.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처음 인상이 되게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서울에 또 홍대에 카페를 하는, 근데 젊어. 그리고 꽤 되게 샤프하게 생기시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멋있으세요. 그래서 좀 무서운 홍대 오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절대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되게 무뚝뚝하게 주문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니까
일단 들어갔죠. 근데 주문 못하고 쭈뼛쭈뼛 대고 있었어요. 구석탱이 이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구석으로 들어가서 인사하고 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따뜻한 자몽티를 주시면서 그래서 계산해야 되나 했는데 드시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에 저는 이제 뭔가 괜히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는 또 들어가기 싫고 막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 그리고 막 바리바리 짐을 많이 쌓아갖고 다녔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강박이 되게 심했던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이제 디지털을 못 믿어서 이게 삭제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또 커서 진짜 미련했죠. 수첩에 그날그날 약간 일기 쓰듯이 조금씩 메모를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일정표에 오늘은 뭘 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 손톱을 깎기로 했어. 자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할 걸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들까지. 뭐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손톱을 깎고 씻을 때 바디 클렌저를 무슨 양을 써야 돼. 근데 그걸 못 지키면은 일단 써놓은 거를 못 지키면은 노이로제가 걸리는 물론 필요한 시기였고 지금의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지만 참 빡빡한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나 먼저 하고 뭔가 그냥 외롭고 추운데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이런 날 거기 안에 보통 들어가는 게 뭐 수첩, 보조 배터리, 충전기, 뭐 노트북 충전기. 노트북도 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엄마가 선물해 주셨던 그 HP 노트북 있어요. 엄청 두꺼운 거. 거의 2kg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거랑 또 책도 읽어야 돼. 이 짜투리 시간에 그걸 허비할 수 없어서 삶에 그냥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막 전철 다닐 때 막 책 읽고 수첩에 못 쓰고 일초일초를 허비하면 내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항상 살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가방 막 백팩 메고 이러고 다니면서 크레마를 갔어요. 몇 번 갔죠. 많이 가진 않았어요. 반년 정도 동안에 4번, 4~5번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죄송했죠. 크레마도 되게 이제 어떤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홍대 미술 하시고 또는 비디오 쪽 하시고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주는 카페. 사장님 자체도 그런 걸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반면에 너무 아지트 같은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렇게 가서 낮 동안에 이제 평일에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노트북으로 하고 짬시간 공부한다고 막 제가 1어 교육 쪽 전공이어서 그때까지 아직 취업의 끈을 못 놓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모델이나 연기 쪽으로 아예 몸담는 거는 좀 망설이고 있던 때라 일들을 보고 있다가 막 졸린 거야. 춥고 막 졸려. 그래서 막 꾸벅꾸벅 졸다가 커피 한 잔 이제 해서 계속 막 마시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날 화가 났어. 내가 나에 대해서 쓰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팠던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 돈을 벌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저금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런 내 모습에 조금의 환멸이 났어요.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날 교보문고에 가서 그 합정 매세나 안에를 이제 싹 돌았거든요. 책을 사고 잡지도 이제 사고 포즈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나의 감성을 좀 충족시키고 합정역 그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 양키 캔들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부터 캔들이 그때 좀 붐이었어가지고서 몇 개 들어왔었는데 그걸 이제 막 불로 라이터로 켜려다 보니까 잘 안 타고 안 녹고 가운데 초심 부분만 타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따뜻해 보이고 향 좋고 이러니까 들어갔어요. 워머를 사야겠다.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사치고 하여튼 그래서 양키 캔들에서 워머를 샀죠. 그걸 사가지고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이제 오늘은 나한테 커피도 마셔줘야겠다. 그때까지 뭐 사실 커피 맛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카페 알바만 해봤지 커피 맛을 뭘 알고 커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게 된 거는 크레마 일하고 나서부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막 들고 갔어요, 크레마를. 그때는 지금은 거기 로스터리 자리가 바뀌었는데 매대가 이렇게 있고 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바로 좌석이 한 2개 있었어요. 3개인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모델이나 연기는 아예 어떤 확신이 없었으니까 이게 될 거라는, 저는 항상 안정적인 걸 되게 추구하는 편이었어서 될 놈은 어차피 되는 거고 노력은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근데 허황된 나의 꿈을 쫓아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허비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는 좀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고민들로 막 골머리 앓던 차에 크레마는 그 전에 몇 번 갔고 사장님과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면식을 터놓고 있어서 사장님도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은 알고 계셨고 저도 크레마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그때 이미 제가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스타벅스에 직원으로 뼈를 묻자 그래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 지 한 2달 됐을 때 그때 막 한창 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싱크대에서 컵 닦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벌었나? 그때는 근데 그게 좋았거든요. 수입 같은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때 졸업했고 저는 막 무력도 없고 그냥 밥 먹고 내가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고 또 집 옆에 스타벅스 10분 거리에 일하고 낮에 끝나서 그때는 또 바리스타라서 5시간 이상 일을 못했거든요. 못했나 안 했나 하여튼 한 달에 벌 수 있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아침이든 낮이든 가서 규칙적으로 내 삶이 뭔가 워라밸이 맞고 그런 거에 되게 충족감을 느꼈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쪽 일, 모델 일이나 광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단가가 다르잖아요. 촬영 일에 대한 수입이랑 바리스타로 내가 컵 닦고 그때까지 아직 짬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스케줄표는 일주일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광고 일은 또 하루 전날, 막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갑자기 막 변동이 되고 바뀌는데 내가 하루에 막 2만 몇천 원 벌자고 비교가 막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이 되고. 근데 저는 참 욕심쟁이라 그런 면에서 이 안정적인 거를 또 포기하자니 불안하고 이 일이라는 게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이 맛에 내가 취하면 언젠가 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고민을 하다가 제 딴에는 큰 결정을 내렸죠. 그때 누군가가 그런 말 해줬는데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2마리 다 놓치는 수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딱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또 근데 그때 마침 스타벅스 일이 좀 힘들긴 했어요 저한테. 다른 면에서. 네, 죄송하지만 관두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이쪽 일을 막 하게 됐죠. 그러던 찰나에 어쨌든 크레마에 다시 가서 네, 크레마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근데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이다. 근데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막 스케줄이 엄청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좀 많을 때라 바깥에 나와서 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무슨 모델 일을 하건 촬영하러 나가면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보는 사람들 딱 보고 집에만 또 있고 대인기피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리고 바깥에 햇빛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규칙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구랑, 그리고 수입의 안정적인 수입,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러저러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일주일에 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2시간씩이라도 괜찮다. 그냥 오며 가며 드는 교통비 뭐 이렇게 한 4,000원이라고 치면은 4,000원보다는 많이 벌면 되니까 1시간만이라도 그냥 그걸로도 그냥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때. 어쨌든 그러하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크레마를 저격해서 넌지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사장님도 마침 딱 좋다, 우리도 그런 직원을 원했다. 왜냐하면 진짜 희한하게 니즈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카페에 누가 될 거를 생각해서 스케줄도 막 유동적이고 이러니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침 이게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누구나 한 달에 많이 일해서 일터면은 이제 좀 고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벌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알바라도.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사장님도 마침 제가 또 어떤 인스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홍보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고, 좀 아직 직원을 막 정말 하루 8시간씩 꽉꽉 채워서 막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좋다 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잘해보자.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막 첫 출근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2년 넘게 이렇게 일하게 됐죠. 서른이 엄청 길었는데 아무튼 제가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서 그렇게 시작한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알게 된 사장님은 굉장히 순박하시고 되게 마음이 부드러우신 그런 분이었죠. 첫인상 되게 무서웠다고 일하는 도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러실지는 모르겠네요, 손님들한테, 처음 보는 손님들한테.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거 감사한 줄 점점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종종 까먹는데 참 감사합니다. 스케줄이 있을 때 말씀드리고, 스케줄이 있을 때는 처음 초창기에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이제 뭐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말해요 진아씨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스케줄이 생기면 말씀드려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는 거의 이제 촬영일이 드물어서 주말에 고정으로 일한 지 꽤 됐죠.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촬영을 27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풀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구구절절 혼자 떠드는 것도 재밌고.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안녕.